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2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2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 워싱턴 소리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건 미국 소식입니다. 오늘 셧다운을 앞두고서 미 하원이 오늘 오후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만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침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에게 대패를 했죠.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패로 끝난 이 선거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고집불통이요 무소불위의 독선적인 그리고 곤모술수가 아주 능한 트릭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도 민심에는 위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건 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서민층을 배제한 정책을 벗어나서 이제는 부자들을 제외한 전 미국 국민에게 외국에서 관세를 때림으로 해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미 전역 국민에게 1인당 2,000불씩 주겠다고 합니다. 이 관세 수입으로. 네? 이것은 민주당에게 패배한 그 대가로 민주당의 압승에 맞불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함으로 해서 생활비를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생활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구상을 내놓았으며 백악관은 때를 맞춰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커피 그리고 바나나 등 미국에서 커피와 바나나는 생산되지 않죠. 이런 생산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아주 미 국민들을 위해서 낮춘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통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15년에서 단기 15년에서 장기 30년 만기로 돈을 꿔서 은행에서 돈을
19죠. 그래서 집을 삽니다마는 50년 만기, 30년에서 20년을 더 연장해서 50년 만기 모기지론까지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 한 채를 사게 되면 50년 동안 달달이 물어 나가는 거예요. 예? 최근에 그 이유는 뉴욕시장,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반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또 이건 트릭이 아니죠. 미 국민들에게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기를 선택했던 지난해 대선에서 그 선택한 선거인단들이 민주당한테 다 가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1인당 $2,000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또한 모든 물건들을 바나나, 커피 같은 거는 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합니다만은 또 콜롬비아에서 말이죠. 이것을 관세를 통해서 외국에서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 수입으로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인플레이션을 잡고 커피값, 바나나 값을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사는 미국 국민들은 아주 좋죠. 예? 재무부 장관인 베스트 장관은 오늘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인 커피, 바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그는 이어서 생활 필수품 가격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제 커피 수입 관세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주말에 1인당 $2,000 관세 배당금 지급 구상을 꺼낸 바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 관세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제외한 말하면 미국에 사는 부자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그리고 서민층들에게 1인당 $2,000씩 주겠다. 이 시간 진행자 식구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두 식구거든요. 두 식구만 하더라도 1인당 $2,000이니까 $4,000이 들어와요. 이게 어딥니까? 예? $2,000이면은 한화로 390만 원 정도가 돼요. 390만 원. 10만 원 모자라나 400만 원 또예요.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이뻐 보입니다.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2,000씩 관세 수입으로 지급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상한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죠. 예? 장기간 41일 동안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집에서 무급으로 주급도 받지 못했어요. 무급으로 집에서 실업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이건 미국 시간으로 13일 이건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에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날이만 하면 됐셋.
셧다운은 풀리는 거예요. 그럼 80만 명의 공무원들 다시 컴백하고 정상 가동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자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가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노만석이가 도대체 누구야?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 무슨 자격으로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1심에서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그 비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혼자 호물딱 먹은 7,500억 원.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5천억도 아니고 7,500억 원을 혼자 잘못하면 꿀떡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김만배라는 인간이. 이 김만배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에요. 전직 언론인 출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 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강력히 대장동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만배, 잠깐만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김만배 씨 보고 제가 김만복이라고 한 것을 정정합니다. 그걸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규 보고 또 유동균이라고 그랬죠. 그 정정 사과하죠. 대장동 사건의 1인자 김만배. 혼자 힘으로 7,500억 돈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야당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의 그 심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만복 8년 징역에 추징금 420억 원, 유동규 8년 징역, 또 남모 변호사죠. 남모 변호사인가? 이 변호사도 잘못하면은 1,000억이란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남모 변호사에게 가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 2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했으면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김만배라든가 남욱 변호사에게 다 가져갈 수 있는 돈을 거기다가 몰수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7,500억 돈이 가게 돼 있어요. 2심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심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 7,500억 돈을 모두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노만석이라는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항소하려고 법무부 앞에 서 있는 검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항소 포기해라. 이래서 이것이 지금 일파만파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윗선이 개입이 없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혼자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호성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느냐. 앞으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호성 씨 또한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특검을 통해서 성력은 없는 겁니다. 성력은 없어요.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의 의혹의 눈초리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항소를 하려 하니까 하급심인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항소를 하려고 법무부 앞에 가 있는데, 항소하려면 신중을 기해라. 항소를 하려거든 신중을 기해. 이 한마디가 뭡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항소해라 하면 될 것을 무슨, 신중히 해라.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항소를 막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큰 꼬투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고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이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검찰청의 대검 부장단이 집단으로 퇴진을 요구했어요.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려고 버티던 이 노만석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퇴 책임을 지고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서 즉시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러고 나섰어요.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외압의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검찰이 항소를 하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에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심될 만한 발언, 즉 항소를 하려거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라. 그래서 정성호 씨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같은 발언은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호 씨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십시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사나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제 파악도 못해. 지가 검찰총장을 할지라도 항소를 포기해라 지시할 수가 없었는데,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주제꼴에 말이죠. 지가 멋대로 왜 항소하려는 검찰에게 항소하지 마라. 이 지시함으로 해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온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노만석은 이처럼 이게 크게 확대될 줄 몰랐죠. 예? 이자는요, 반드시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이 노만석이 자기가 사표 냈다고 해서 모든 게 무마된 게 아니에요. 예? 이 노만석의 사표와는 관계없이 이 항소 포기의 여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검의 항소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진솔하게 모든 걸 털어놓음으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밝혀야 돼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도 잠깐 피력했습니다마는 좌파 중에서도 말이죠. 이 정성호 씨는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온건주의자예요. 예?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잘못됐으면 아주 지적하고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야, 이 정성호 씨는 그래도 좌파 쪽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싸운가 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참 뒤에서 뒷담화 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선자죠, 위선자.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지금까지의 전례와 관리를 깨고서 이 노만석 같은 이 바보 같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윗선의 개가 돼서 저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예? 헌법을 개무시하고 지 멋대로 법을 농락하는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건 윗선의 개라고밖에 표현 못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분노, 공분을 삼고 있어요. 이 노만석은 오늘 사퇴는 했습니다마는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그 노만석 자네한테 항소 포기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윗선이 누구냐? 밝혀라. 모든 키는 이 노만석에게 있습니다. 노만석이 입만 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밝혀질 겁니다마는 글쎄요, 쉽게 밝혀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나 설마 대통령까지 된 분이 지시했겠습니까? 지시를 했겠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달라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오버했는지 모르죠? 이 노만석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이 7,500억 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 1,000억도 아니에요. 1,000억짜리가 자그마치 7장하고도 반이에요. 7,500억 원. 이러한 정말 전대미문이죠.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이 커다란 이 크나큰 이 큰 돈이 김만배라는 전직
기자 출신에게 홀딱 가게 생겼어요. 이 김만배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대사기꾼입니다. 에? 만일에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2심에서요, 김만배가 착복할 수 있는 이 7,500억 돈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징금을 7,000억을 때리면은 김만배 돈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지하고 이 무식한 이 노만석 이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함으로 해서 항소 기간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too late. 이제 항소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다 김만배한테 돌아가도 어떻게 그를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응? 이 노만석이라는 미친 개 때문에 이 크나큰 돈이 이 7,500억 돈이 김만배라는 이 미친놈한테 이 사기꾼한테 호물딱 가게 생겨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도 뺏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항소 포기함으로 해서 이 파장이 7,500돈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이 돈이 다 이 서민들에게 나눠지고, 예? 피땀 흘린 이 세금 돈이 한 개인한테 다 가게 생겼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노만석이라는 이 윗선의 개가 미친 짓을 함으로 해서 이 김만배 사기꾼한테 환수할 수 없게끔 돈이 가게 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장동 사건에서 전대미문의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은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지난 APEC, 미국과 한국과의 대미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말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해라. 그러니까 막구 협상, 그리고 APEC 지난 경주에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래,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1년에 200억 달러씩 페이먼트로 해라 말이야. 파이낸셜로 해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 낮췄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다. 물론 공동 성명도 없었고 사인도 없었고 날인 서명도 없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60%까지 올라갔어요. 63%까지 급등했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으로 최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전직
월간조선의 조갑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원래가 골수 보수 진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됐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하고 이 좌파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멘토를 자처했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실망을 한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윗선의 지시를 내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속력 없이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의 귀와 눈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국 소식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끝으로 날씨를 살펴보면은 오늘은 맑고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낮 기온은 5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와싱턴 소리 이만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need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bed.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omething?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